보통 명사는 샵빌더예요. 쇼피파이는 샵빌더입니다. 쇼핑몰을 빌딩해주는,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쇼피파이예요. 쇼피파이하고 똑같은 서비스가 카페24예요. 쇼피파이하고 똑같은 서비스가 티쿤이에요. 근데 티쿤은 이미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지금 한국어 카페24, 아임웹이 있는데 쇼피파이가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법인 설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일본에는 법인 설립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쇼피파이는 무조건 지배합니다. 카페24는 이미 낡아버려서 쓰지도 못할 거고요. 아임웹은 너무 어려요. 돈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쇼핑몰은 쇼피파이로 만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 20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쇼핑몰을 만드실 거면 쇼피파이로 만드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하는 거는 무조건 좀 바보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국내에서 하냐,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해외로 나가려면 무조건 쇼피파이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는 쇼피파이 홍보해 준다고 해서 땡전 한 번 들어오는 거 없어요. 우리는 티쿤은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회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글로벌 임팩트는 쇼피파이 공식 대행사이긴 한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쇼핑몰을 만들다가 보면은 필요한 앱이 무척 많아요. 나한테 맞는 앱이 필요할 때 그런 걸 개발을 도와주거나 하는 게 본업이에요. 근데 이제 티쿤하고 글로벌 임팩트는 좀 넓게 얘기하면은 이제 각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회사예요. 지장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냥 중소기업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 좀 사기를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해외 집판할 때도 좀 사기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또 먹여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진행을 먼저 이제 글로벌 임팩트가 원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정도? 한 30분 정도 준비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한 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다른 분도 다 궁금해하시는 거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툴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임팩트 전 대표님 인사하시고 질문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쇼피파이 앱 개발사 글로벌 임팩트라고 하고요. 현재 쇼피파이에 연동되는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쇼피파이 쇼핑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이제 아마존 이베이 셀러를 했던 경우고요. 사업을 접고 나서 이 프로그래밍에 매력을 느껴서 개발 공부를 하고 개발자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판매를 하면서 자사몰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개발을 아예 모르고 국내 자료도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환경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소상공인 분들이 글로벌 쇼핑몰을 만들고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한번 해결해보고자 IT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야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개발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말씀 좀 더 드리자면 저희는 정부에서 육성하는 IT 인재로 최종 경쟁률 약 100개에 걸쳐서 선별된 인원들이고요. 과학기술부의 소프트웨어 기반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창업진흥원하고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각각 1억 원씩 적극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쇼피파이 공식 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저희 소개 마치고요. 일단 오늘은 쇼피파이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대한 압축해서 일단 진행할 거기 때문에 듣고서 일단 질문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질문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로는 쇼피파이가 대체 뭔지 그래서 먼저 쇼피파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이 쇼피파이에서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간단하게 사용 방법과 쇼피파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쇼피파이 말고도 쇼피파이랑 비슷한 이커머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주제로는 쇼핑몰에서 고객한테 상품 결제 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PG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로는 쇼피파이의 주요한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 플랜은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쇼피파이 사용할 때 얼마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제에서는 쇼피파이의 강력한 생태계를 알아볼 건데요. 테마와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에서는 쇼피파이를 사용해서 쇼핑몰을 구축하고 계신 저희 실제 고객분이 계신데 쇼피파이가 왜 좋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쇼피파이가 정확하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쇼피파이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은 자사몰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자사몰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사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자사몰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나만의 자체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사몰과 플랫폼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쿠팡, 아마존, G마켓, 11번가, 위넷, 옵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이런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거랑 자사몰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려면 플랫폼의 규칙과 정책을 따라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는 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는 물건들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 판매자가 여러 명인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쇼피파이로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 내가 쇼핑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규칙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냥 오로지 내 쇼핑몰에서 내 물건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이용하면 나만의 쇼핑몰을 아예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부터 사이트 주소부터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쇼핑몰 디자인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는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하고는 다르게 내가 만든 쇼핑몰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그저 여러 가지 기능만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쇼피파이에 도대체 그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내가 쇼핑몰을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쇼핑몰이 고객한테 보이는 부분, 화면을 꾸미고 설계하는 스토어 빌더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누구나 웹페이지를 만들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블록들을 추가하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구상하시고 계시는 화면 설계가 개발자 없이도 한 80% 정도는 이 스토어 빌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쇼핑몰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주문을 처리하고 상품을 올리고 마케팅하고 분석하는 등 모든 것들을 이 화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페이지만 잘 알아도 쇼피파이로 쇼핑몰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중요한 메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품, 그리고 고객 관리, 마케팅, 분석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 메뉴에서는요, 당연하게도 이제 들어온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결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가 사용하는 배송사의 트래킹 번호나 배송 정보를 입력을 해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는 모든 주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주문에는 주문 번호, 고객 이름, 주문 날짜, 상태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송장이나 이제 인보이스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런 주문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추출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품의 제목이나 설명, 이미지, 가격 등을 설정하고 흔히 SKU라고 하는 재고 관리용 번호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상품을 그룹화해서 상품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 신상품이라는 컬렉션을 만들어서 여름에 인기 있는 상품을 한데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은 제품을 분류하고 재고 관리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쇼피파이는 이런 기능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재고를 추적해가지고 상품이 품절되지 않게 잘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케팅 자동화 기능인데요. 자사몰을 운영할 때는 초기에 트래픽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게 한 가지 예시인데 해당 그림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고 구매는 아직 하지 않은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자동화한 건데요. 만약에 고객이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결제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고객의 구매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매 의사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뒤에 구매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메일을 보내주면 판매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개발을 전혀 몰라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특정 행동을 하면 몇 시간 뒤에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작업들을 내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마케팅 자동화 플로우 작업들은 쇼피파이에서 이미 많이 만들어 두어서 바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자동화 작업들은 예를 들면 뉴스레터에 구독해주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방문하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자동화 기능을 잘 활용만 해도 매출의 추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쇼피파이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객들을 그룹화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고객 세그먼트를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고객을 분류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고객 유형마다 마케팅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고객 분류를 돈을 많이 쓰는 VIP 고객과 일반 고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 경우에 쇼피파이 세그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VIP 고객 목록을 추출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메일 자동화 기능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면요. 내가 만약에 스포츠 의류를 판매를 하는데 남성용과 여성용 의류를 모두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남성 고객들한테는 여성 의류를 추천해줄 필요가 전혀 없고 여성 고객들한테는 남성 의류를 추천해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면 남성 고객한테는 남성 의류만을 추천해주는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 여성 고객한테는 여성 의류를 추천하는 이메일을 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객 세그먼트 기능이 필요하고요. 이런 기능이 쇼피파이에는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이런 세그먼트 기능이 매우 강력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룹의 고객 데이터도 추출을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을 또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더 좋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날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 사이트에 방문을 했는지 혹은 특정 기간에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심리나 행동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쇼피파이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잘 정렬해서 분석하여 보여줘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또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고객 획득 그리고 고객 행동 등이 있는데요. 고객 획득 보고서는 특정 기간 동안 방문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은 어떤 채널에서 많이 유입이 되었는지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방문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객 획득과 관련된 보고서를 잘 활용하면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의 효율을 분석해보고 방문자를 늘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행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내 쇼핑몰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내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했는지 알 수 있고요. 혹은 고객들이 어떤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방문을 했는지, 모바일로 많이 방문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행동 관련 보고서를 활용해서 고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쇼핑몰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쇼피파이와 같은 자사몰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각 서비스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피파이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현재 전 세계 약 25%에 해당하는 460만 개의 쇼핑몰이 쇼피파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 20%에 해당되는 350만 개의 쇼핑몰이 워드프레스 기반의 우커머스로 만들어졌고요. 다음으로는 윅스, 스퀘어스페이스, 에프위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 따르면 쇼피파이 점유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탑9 쇼핑몰 솔루션으로는 쇼피파이, 우커머스, 윅스, 스퀘어스페이스, 에프위드, 오픈카르트, 프레스터샵, 마젠토, 카페14 순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14는 여기서 특이한 게 국내 솔루션인데요. 약 20만 개의 쇼핑몰이 현재 카페14로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쇼피파이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쉬운 사용성과 무한한 확장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쇼피파이 고객의 대부분이 쇼피파이의 쉬운 사용성 때문에 선택했다고 많이 말합니다. 쉬운 사용성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능들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확장성이 매우 좋아 큰 회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쇼피파이 이런 장점들 때문에 현재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은 작은 소상공인부터 지금 상장한 회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골고루 쇼피파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게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의 이제 큰 대기업들, 회사들인데요. 아모레, 마몽드, 이니스프리, 현대 같은 대기업도 있고요. 헬리녹스나 디스이즈 같은 유명한 브랜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스타일코리안이나 티콘글로벌, 알테아 같은 전문 몰들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을 준비하시면서 PG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PG는 온라인 결제를 대행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온라인으로부터 결제를 받으려면 PG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결제를 대행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구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패딩을 사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옷을 직접 입어보기도 하고 가격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싶으면 카운터에 가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이면 쇼핑몰에서 패딩을 구경하다가 사용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고 페이팔이나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휴대폰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PG라는 온라인 결제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고객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G사는 여러 카드사, 은행하고 미리 계약들을 해놔서 쇼핑몰에 온라인 결제를 대신 해주고 결제 수수료를 좀 떼어가는데요.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 이런 피지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받는 이유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려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환불이나 반품 정책은 제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상한 쇼핑몰인지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고 피지사를 쇼핑몰에 연결하게 되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결제 과정은 뭐 그림과 같은데요. 이런 자세한 부분은 크게 이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컨텐츠로 이제 글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에 피지를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쇼피파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쇼피파이 페이먼츠라고 하는 쇼피파이에서는 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페이나 애플페이, 주요 해외 카드 결제를 지원을 하는데 국내 사업자로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해외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쇼피파이 페이먼츠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피지, 제3자 피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쇼피파이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외부 피지사에 대한 연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피지사와 계약을 하고 나면 개발자 도움 없이도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는 판매하는 국가의 현지화된 결제를 많이 지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피지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결제를 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을 열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쇼핑몰을 열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피지사를 찾아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페이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물건을 사용하면 고객들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피파이를 사용하려면 비용은 얼마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쇼피파이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월마다 다달이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25부터 $2,000 이상까지 다양한 플랜이 있는데요. 이런 플랜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사업을 하시면서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플랜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플랜은 총 6가지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플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플랜, 쇼피파이 플랜, 어드밴스드 플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순서대로 월 이용료 $25, $65, $399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연간 결제를 하시게 되면 25%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플랜이 3개인데 이 3개의 차이점이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결제 수수료와 보고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제 수수료는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쓰면 최대 0.5%, 외부 피지를 쓰게 되면 최대 1.5%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지 플랜을 내가 사용을 하고 외부 피지를 쓴다고 하면 결제 수수료 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드밴스드 플랜을 쓴다면 결제 수수료는 0.5%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결제 수수료만 놓고 본다면 월 매출이 한 200만 원일 때 베이직은 4만 원, 그래서 어드밴스드는 1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출액과 월 이용료, 결제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면서 사업 상황에 맞게 플랜을 차츰 올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 분석 기능인데요. 쇼피파이 플랜부터 기본 보고서 외에 판매 소매 그리고 이익, 고객에 대한 분석 데이터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지원이 되고 안 되는지는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 중인 자사몰의 규모가 좀 매우 크다면 오픈 플랜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초기라면 그냥 완편하게 베이직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플러스 플랜입니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에서 선택할 만한 플랜이고요. 최소 월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자세한 금액은 쇼핑몰 금액 규모에 따라서 쇼피파이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플러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10개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 플러스 전용 기능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개 이상 나라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면 기존 쇼핑몰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언어와 디자인만 바꿔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 중인 모든 쇼핑몰을 한 곳에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플랜들은 하나의 계정에 한 개의 쇼핑몰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으면 두 개의 계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고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야 될 정도가 되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피파이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 테마는 쉽게 생각해서 내 상점의 인테리어 디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쇼피파이 테마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자 디자이너 없이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스토어에는 무료와 유료를 포함해서 약 163가지의 공식 테마가 있는데요.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에 어울리는 테마를 찾아서 선택하고 제품, 피지, 도메인 등록 같은 몇 가지 설정만 끝내면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마 예시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모두 잘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디자인 기획이 아직 없으시다면 테마를 사용해서 빠르게 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테마를 이제 무료인 테마는 그냥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유료인 테마는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테마 편집기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테마 편집기를 사용을 해서 쇼핑몰을 쉽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눌러서 공지사항을 숨기거나 개발자 없이도 간단하게 공지사항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테마 편집기를 사용해 보신 대표님들이 편집기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개발을 통해서 좀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체감상 80% 정도는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정도를 테마 편집기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피파이 앱인데요. 쇼피파이는 소셜 로그인 혹은 챗봇, 리뷰, 이메일 마케팅 같은 쇼핑몰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이 앱에 대해서 단단히 이용료만 내게 되면은 쇼핑몰에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페24와 아이맵에도 쇼핑몰 운영에 도움을 주는 앱들이 있는데요.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쇼피파이랑 카페24 그리고 아이맵에 등록된 앱의 개수는 대략 8,000개, 300개, 50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쇼피파이는 2009년도부터 누구나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를 약 14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앱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앱이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에 소셜 로그인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카페24나 아이맵은 6개에서 7개의 소셜 로그인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 대상으로 만드는 쇼핑몰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소셜 미디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많이 쓰는 소셜 미디어가 다 다른데요. 글로벌 쇼핑몰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많이 쓰는 소셜 로그인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쇼핑몰에 들어온 고객들이 로그인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을 테니까요. 쇼피파이는 쉽고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쇼피파이의 기본 기능과 이 테마만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해 보시면서 마케팅이나 CS, 리뷰 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텐데 그때 쇼피파이 앱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설치해서 붙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쇼피파이로 시작을 하시고 쇼피파이 앱을 활용하면 원하는 형태로 쇼핑몰을 무한히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쇼피파이의 장점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하나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분께서 이제 티셔츠 주문대장 쇼핑몰을 만드시길 원했는데요. 일반 쇼핑몰하고는 좀 다르게 쇼핑몰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편집을 하고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하는 그런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저런 디자인 편집 툴이 열리게 되고요. 쇼핑몰 고객은 저 디자인 툴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만으로 쉽게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주문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런 쇼핑몰을 만들려면 쇼핑몰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편집 툴 기능까지 있어야 되는데 쇼피파이에는 이미 화면과 같은 디자인 편집 앱이 있어가지고
앱을 사용해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나 여타 다른 서비스에서는 이런 앱들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중재자 쇼핑몰을 만들려면 제작에만 최소 몇 천만 원이 이제 들었을 텐데 몇백만 원으로 해결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앱 생태계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쇼피파이는 이런 다양한 앱들이 존재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일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는 다 됐대요. 또 궁금한 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 베이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서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수시로 할 수가 있는. 네. 그냥 거침없이 질문하셔도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일본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글로벌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애초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만든 솔루션이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 여기 그 주문을 하고 싶으면 결국 일본을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까? 일본 쇼핑몰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일본 쇼핑몰에서 결제나 이런 걸 전부 해야죠. 네. 쇼피파이에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송은 다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송사를 찾아보시거나 아니, 일본에다가 진출하신다고 하시면 티콘 글로벌 같은 그렇죠. 파트너를 그 찾- 기타 회사는 개인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제 운송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서 계약을 하시고 배송 시스템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 운송 회사들이 여기 지금 현재 쇼피파이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앱들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좀 규모가 큰 운송사들에서는 거의 그런 앱들을 다 만들어놨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쇼피파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고객 관리할 수 있는 툴이고 네. 물류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자, 되고요. 그러면 일본만큼은 일본에 한해서는 티콘이 해준다 이런 얘기죠. 뭐 티콘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카페24를 쓴다고 해서 네. 물류 지원까지 하진 않아요. 카페24. 아, 예. 똑같습니다. 예. 다 이해는 되셨죠? 네, 이해가 이 쇼피파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세계에서 제가 봐도 가장 좋고요. 또 쉽게 쓸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거 한번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샵빌더가 카페24하고 아이웹하고 그다음 메이크샵 고동물 다 그거 샵빌더죠. 네. 그런데 왜 그 다른 전체로 봐서는 카페24, 아이웹, 쇼피파이 이런 순서로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러니까 메이크샵이나 고동물 쪽은 더 이상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네,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메이크샵이나 고더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카페24나 아이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24하고 쇼피파이 비교하면 어떨까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무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일단 피지사 쪽이랑 계약을 해서 일단 판매되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피지사랑 나눠 가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카페24가 좀 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좀만 매출이 발생해도 쇼피파이가 훨씬 싸게 되고요. 일단 카페24의 이제 최대 단점으로는 국내에만 맞게 모든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데 한글로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을 해서 올리면 거기 자동 번역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쇼핑몰의 자동 번역기. 네. 쇼핑몰의 자동 번역기는 또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퀄리티가 떨어져서 직접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국내 업체가
아까 이제 PG 어프로 받는 거하고 해외 업체하고 뭐 여러 가지 지역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도 많이 쓰지만 이제 물건을 받고 나서 결제 대금을 주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방식과 내가 모두 다 결제 대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일본에 있는 PD랑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진출을 한다는 거는 그러한 결제 옵션들을 다 제공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PG사에다가 제가 이제 어프로를 받기 위해서 다국에서 이런 것들 다 제공해야 되는 건가요? 죄송한데 잘못 들었습니다. 일본에도 결제 대행사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계약하지 않고 그걸 통째로 이니시스가 한꺼번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니시스하고 계약하면 끝나잖아요. 이니시스 같은 일본 회사가 많다는 거죠. 일본에 그 회사랑 계약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는데 크레딧 카드 뭐 비자나 마스터 이런 한국에서 계약이 안 된다. 안 되죠. 일본 결제를 하려면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 그쪽에서는 일본의 법인 있는 회사와 그러니까 제가 일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프랑스에 쇼핑몰을 여는데 한국 사람이 프랑스 쇼핑몰을 이용한다. 이거는 너무나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활한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있는 제품을 미국에다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그럼 이제 그때 그러면은 미국 PG사를 이용하는데 그럼 미국 회사가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거는 외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제 대행사마다 외국 회사와 그 계약할 수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결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한국에서 한국 전체를 놓고 봐서도 다른 나라의 결제 대행사와 계약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회사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일본은 티쿤은 그런 걸 다 일본은 해결했지만 티쿤도 다른 나라는 해결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방금 질문하신 거랑 좀 중첩되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법인 소유자고 해외로 이런 제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쇼피파이를 이용을 한다면은 뭐 미국 한 곳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쇼피파이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그 나라에 맞게끔 뭐 커스터마이즈된 이거 웹사이트를 운영을 한다고 쳤을 때 방금 말씀하신 약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다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나라마다 다 따로 계약을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쇼피파이가 이미 자기가 계약한 결제 대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쇼피파이 걸 쓰면 돼요. 왜냐 일본에 쇼피파이 법인이 있으니까. 미국 쇼피파이도 미국이 캐나다에서 만든 서비스지만 미국도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이 있는 경우는 그런 미국 결제 대행사하고 쇼피파이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쓰는 게 지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쇼피파이 법인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한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쇼피파이가 계약한 결제 대행사 말고
다른 결제 대행사도 쓸 수 있어요. 이용자가. 근데 그럴 경우는 그 결제 대행사가 해외에 있는 회사도 하고 계약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티코는 그런 게 귀찮아 가지고 아예 일본의 법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티쿤 법인이 일본 물류회사와 계약했고 일본 티쿤 법인이 일본 결제 대행사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 한해서는 결제 문제든 배송 문제든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뭐 티코는 프랑스나 이런 데 전혀 해결 못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소피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쇼피. 동남아. 예, 그거하고는 뭐 다른 업체인가요? 네, 쇼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쇼피랑 쇼피파이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비교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은 플랫폼의 이제 정책을 따라야 되고 내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상품도 같이. 제일 첫 페이지로 바꿔요. 그거 계속 이게 약간 혼란스러운데 한국에서 쿠팡이 있잖아요. 쿠팡 11번가 옥션 이런 게 플랫폼이고 카페24는 자기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샵빌더라는 거죠. 이건 플랫폼, 이건 샵빌더. 그 쇼피파이는 플랫폼이에요. 쇼피는 플랫폼이고 쇼피파이는 샵빌더예요. 이제는 이제 그럼 이제 저희가 쇼피파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런 이제 종합몰처럼 고객 유입은 전혀 없는 거고 우리가 다 마케팅해서 고객을 그렇죠.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설명회에서 꼭 좀 들으시면 좋겠고 이미 이거 내리고 그 카페 쪽이요. 그 장사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쿠팡에 들어가서 파는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쇼핑몰을 열고 파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그 질문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장담해서 말하지만 쿠팡 들어가서 파는 거는 좀 바보짓이에요. 아마존 들어가서 파는 것도 다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면 뭐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도 몇백만의 상인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쿠팡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는 다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내에서 장사를 하도 내 쇼핑몰을 갖고 하는 게 돈도 훨씬 적게 들어요. 손님 모으는 것도 훨씬 쉽고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도 훨씬 쉽습니다. 쿠팡에 들어가면 당장 좋아 보이지만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쇼피파이가 내가 알기로는 캐나다 회사로 국내 들어올 그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 그 글로벌 임팩트가 파트너잖아요. 파트너로서의 글로벌 임팩트가 해주는 역할이 어떤 분인지 그 글로벌 임팩트 같은 파트너가 국내에 많은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 이제 쇼피파이 파트너사는 상당히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들이 보통 해주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쇼피파이 아까 보신 것처럼 쇼피파이에 붙이는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쇼피파이 쇼핑몰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앱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추가적으로 일단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쇼핑몰 개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쇼핑몰을 좀 잘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의뢰를 위탁을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분이 하시면 더 잘하실 거잖아요. 상당히 이제 답변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마치 이제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약간 이런 질문인데 그래도 기본 베이스로 뭐 그래서 일단 뭐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솔루션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몇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글로벌 임팩트는 쇼핑몰 만들어주는 걸 대행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인 회사가 아니고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보면 내가
특별한 상품을 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는 박스를 팔아. 근데 박스를 팔려면 옷 파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보다 자동으로 완성된 박스의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고, 자기만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해 주는 게 주 업무고, 쇼핑몰은 되도록 자기가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이 무슨 조립식 주택은 아니잖아요. 글자 하나, 색깔 하나, 문구 하나, 그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주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겠지만, 그거를 이제 뭐 인터리어도 너가 해주고 광고도 너가 해주고 이런 식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최소한 쇼핑몰은 내가 관리한다, 내가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장사가 될 것 같아요. 쇼피파이 한국어 버전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아까 보시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설정에서 한국어로 변경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아까 퀴즈하고 조금 연관된 질문이기도 한데 그 세금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글로벌이니까 내가 주문을 뭐 미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받을 수도 있고 손님이 어느 걸로 결제하냐에 따라서 결제만 되면 어쨌든 주문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세금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베이, 아마존 이런 거는 다 원천 징수를 그쪽에서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해외 사업자가 없어도 뭐 걱정 안 해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제가 받아서 뭐 현지에다가 뭐 그쪽 세금 통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쇼피파이가 그런 거를 해결을 해주는 그런 앱이나 어떤 그런 연관된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몰을 만드는 걸 그냥 도와주는 서비스일 뿐이지 네. 뭐 세금, 법률, 운송, 물류 이런 거 전혀 이제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팔려고 한 나라의 세금 시스템이나 이런 거 부가세 시스템 같은 거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현지 법인을 만들든 현지 세무를 세팅을 하든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지네요. 당연히 더 복잡한데요. 문제는 하여간 그런 쿠팡에 들어가면 다 돼 있잖아요. 쿠팡에 들어가면 팔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써봤자 돈은 못 번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쇼피파이는 인보이스 작성이나 뭐 패킹리스트 작성이나 관세 처리나 이런 거는 전혀 해주는 데는 아니에요. 그 서비스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뭐 이미 경험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는 한 5, 6년 다 오픈마켓이랑 다 했는데 네. 아까 뭐 대표님 뭐 쿠팡 가면 돈 못 벌어요, 뭐 아마존이랑 망해, 뭐 그런 얘기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죠? 네. 대표님이 쓰신 블로그에 보니까 내용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맞는 거로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뭐 만들고 자시고 뭐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뭐 유튜브보다 다 나오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세금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아까 개발하는 데 보면 저기 그 크몽에서도 판매하시잖아요. 보니까 저희는 크몽 거기 아닌가. 근데 뭐 그게 뭐 아까 몇백만 원부터 뭐 몇천만 원이라고 뭐 말씀하시는 그게 차이가 어떤 건지 뭐 앱을 개발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거 아까 테마 입힌다고 했는데 그 테마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주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해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용은 거의 인건비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보면은 그런 화면을 바꾸거나 테마를 설정하거나 이런 거는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급 개발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정도라서 비용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앱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기술 수준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네. 부분은 게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쇼피파이 그 이용료에 있어서 25불짜리가 있고 65불짜리가 있고 399불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로만 본다면 그 차이점은 뭡니까? 심하니까. 25불짜리는 어떤 거예요? 네, 그 부분 살짝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그 플랜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아까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제 수수료랑 제공받는 보고서에서 좀 차이가 있고, 결제 수수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쇼피파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이제 PG를 연결하면은 이제 PG사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쇼피파이를 쓰기 때문에 쇼피파이에도 결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왜냐면 쇼피파이 페어런츠를 쓰면은 자기들 PG를 쓰니까 결제 수수료가 안 붙는데, 지금 외부 P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PG 이용에 대한 결제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2%가 붙는 거고, 이제 저기 쇼피파이 가운데 있는 건 1%,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는 0.5%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PG사 계약을 해보시면은 PG 안에 또 수수료가 따로 붙거든요. 이제 그거 플러스 그 다음 이제 쇼피파이에서 청구하는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객이 이 쇼피파이 샷필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고객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우선 저희가 뭐 광고 대행사는 아니라서 아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은 쇼핑몰을 쇼피파이로 만들면은 도메인까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주소를 지나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키워드 광고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내 주소를 이제 컨텐츠에 넣어가지고 그걸 뭐 인스타 광고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분들을 유입을 시키면 저희 사이트를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요거 이 세 가지 뭐 적정한 금액 매출 수준이 있나요? 매출이 어느 정도 갔을 적에는 중간 걸로 가고 뭐 경험사, 데이터사. 제가 볼 때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한 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계속 쭉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쇼피파이 플랜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쇼피파이 플랜 사용하다가 또 어느 정도 매출액이 또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로 내가 사업이 너무 잘 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여러 나라에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플러스 플랜까지 고려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국어로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 플랜, 플러스인가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제 이 플러스 말고 앞에 봤던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는 계정 하나당 스토어가 하나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그 스토어 하나에 뭐 자동 번역 기능까지는 제공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쇼핑몰을 오픈을 하고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 IP에 따라서 이제 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으로 설정이 되고, 일본이면 일본어로 설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동 번역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본을 주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본을 퀄리티 있게 번역을 해서 사이트를 오픈을 하고, 뭐 나머지 나라에서도 들어오면 볼 수는 있게 그렇게 자동 번역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전에 세 가지 플랜에 대한 스토어고, 만약에 정말 두 가지 이상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플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계정을 두 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계정을 두 개를 만들면 어차피 스토어 두 개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뭐 각각 베이직을 가입을 해가지고 뭐 두 개를 운영한다든지, 이것도 가능은 한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계정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쇼핑몰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두 개로 분리가 된다는 거고, 관리를 그럼 두 개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니까, 뭐 초기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뭐 예를 들어 좀 이 매출을 다 떨어졌을 때 그냥 플러스 써서 마음 편하게 다 통합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 이제 플러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PG하고도 되게 이렇게 약간 로컬라이징해서 그 토착화 시킬 때는 현지의 그 PG들, 전문화된 PG들한테 붙겠지만, 요즘 그냥 글로벌 사이트들 뭐 유명하지 않은 거 보더라도 우리가 받는 그 결제 수단은 요거밖에 안 돼라고 해서 한 살렘 사고 말렘 마라, 약간 그런 식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만약 네. 여기 쇼피파이에서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어떤 브랜드 하나를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전 세계 다 오픈해 놓고 우리는 결제 서비스가 5개 요거 안에서 받겠어라고 나머지는 뭐 없어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로컬라이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전 세계로 유명한 페이 서비스만 그냥 갖다가 PG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대표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을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페이팔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페이팔 하나만 붙여놓고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국내가 되게 제한이 돼서 좀 아쉬운 건데,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쓰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글페이, 애플페이, 그다음에 주요 해외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업자가 있으면은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바로 붙여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은 뭐 구독자 1000명이나 10,000명 이상 되면은 밑에 자기 자사몰이나 그런 데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S24 아니 카페24는 되는데 그 쇼피파이는 되나요? 다 가능해요. 되나요? 그래서 카페24 보면 요새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랑 연동이 된다고. 사실 다 열려 있고요. 쇼피파이나 이런 건 다. 유튜브 샵이 있잖아요. 저분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샵이 있죠. 유튜브 쇼핑하고 연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생기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샵이 카페24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의 안 쓰고 있으니까 뭐 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아까 그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중과세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이 있으시면은 그 세금을 여기서 안 내셔도 됩니다. 부가세.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부가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장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해외 쪽에서 받아가시는 부분은 네. 자기 나라 관세 통과할 때, 세관 통과할 때 세금 관계가 측정이 되고요. 예. 사장님은 여기에서 영세율로 적용을 했어요. 대신 이제 매입하신 국내에서 매입하신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은 아니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800달러 미만이면 면세죠. 아니 구매하실 때 그건 통관이고. 그 구매를 하실 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어차피 그 사업장 소재지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부가세를 그분들한테 부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네, 현지에 계신 분들이고 사회사 여기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구매를 할 때도 네. 미국에 만약에 배송지가 미국 내면은 주 텍스를 내셔야 돼요. 네. 근데 만약 한국으로 오면 세금 차지를 안 해요. 그런데 관세청 통과할 때 저희 한국에서 얘기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쪽에 있는. 아까 그 고객 분류가 가능해서 분류된 고객분별로 그 마케팅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그 분류된 고객분별로 혹시 가격 설정을 다르게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다 가능하고 거기 세그먼트별로 뭐 쿠폰을 따로 보내거나 이런 또 것도 할인율도 다르게 넣거나 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 지금 보면은 일본의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이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듯이 일본 라인에서도 그 카페를 네이버 같은 카페를 만들어서 그 쇼피파이하고 연동을 할 수도 있네요. 라인하고 연동 가능해요. 예? 라인하고 연동한다는 개념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이라는 개념이 뭔지가 물어봐요.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처럼 예. 카페에 쇼피파이를 연결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본의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도 카페를 만들어서 쇼피파이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라인 카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라인에 채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카오톡 채널처럼 라인 채널은 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거를 뭐 채널이나 쇼핑몰이랑 연결을 해서 쇼핑몰에서 문의를 남긴 고객이 이제 라인 채널로 바로 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유튜브에서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때렸어요. 자, 일본 시장에 타겟들을 10대에서 20대로 해서 이거를 광고해 주시게 하면은 그거하고 쇼피파이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하고 연결하는 건 아니죠. 유튜브 광고는 유튜브 광고대로 하고 그걸 채널을 이용해서 예. 이 이게 쇼핑몰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이라는 개념은 아니 연동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정도.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그 쇼피파이는 그럼 일본에 기반을 두고 일본 업체고 이게 영문으로 나오지만 그거 일본에만 주로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캐나다에서 탄생한 회사예요. 캐나다에서 탄생한 회사인데 지금은 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회사라고 봐도 돼요. 원 국적은 캐나다예요. 일본을 중심으로 아니 일본을 중심으로 둔 게 아니고 지금 해외로 판매할 경우에는 지금 티쿤에서 일본 쪽 서비스만 잘 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로 든 것뿐이에요. 티쿤하고 결합되니까 티쿤하고 결합하지 않아도 쇼피파이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티쿤이 이 설명을 이런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은 티쿤은 회사 자체가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인데 쇼핑몰을 만들 때 쇼피파이로 만들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그럼 쇼피파이로 만들지 않고 내가 혼자 만든 인터넷 쇼핑몰은 지원하지 못하느냐? 그런 회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의 원단을 판매하는 서진 영직은 내가 손님이 원하는 무늬로 원단을 제작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쇼피파이가 없었을 때부터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쇼핑몰이에요. 이것도 티쿤이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리얼 패브릭처럼 자기가 쇼핑몰 만들면 이제는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쇼핑몰 운영이 해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가 3명 있어. 근데 뭐 2명이 나가버렸어. 골치 아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도 쇼피파이를 쓰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쇼피파이를 쓰라는 뜻이고요. 난 쇼피파이 쓰기 싫어. 내가 개별적으로 만들 거야. 그럼 어떤 거는 티쿤이 지원할 수 있지만 티쿤이 지원하지 못할 때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티쿤도 해외 직관 지원자 하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일이 없어요. 다만 티쿤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티쿤을 이용하는 게 훨씬 싸고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혼자 다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디올리라는 회사는 자기가 쇼핑몰 만들고 자기가 일본의 법인 만들어서 1000억 매출까지 했어요. 지금도 자기가 만든 쇼핑몰 갖고 일본에 팔고 있는 회사가 꽤 돼요.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뜻이죠. 그 마지막에 그 고객 사례 보여주셨을 때 그 티셔츠 주문 제작 그 POD 솔루션이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개발하신 거예요? 원래 있는 쇼피파이 앱을 가져다 쓰는 아 그거를 가져다 쓰더라도 개발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네. 커스터마이징한. 네 맞습니다. 그 쇼피파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뭐 성공 사례 같은 게 있는지 만약 있다 그러면 기존의 다른 플랫폼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쇼피파이 기업부터 보이고요. 티쿤은 아니 티쿤 말고 티쿤이요. 아니 쇼피파이 자체이죠. 그러니까 쇼피파이로 성공한 회사가 있느냐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요. 혹시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어서 스타일란다라는 인터넷 쇼핑몰 아시잖아요. 네. 스타일란다는 자기가 만든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고 카페24를 쓴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카페24를 써서 뭐 큰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쇼피파이는 툴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성과 사례는 제 얘기는요. 뭐 그건 저도 위험이고요.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아니 너무 유명한 케이스라서 아는데 이거는 쇼피파이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쇼피파이 툴을 이용해서 대기업 브랜드 말고 일반 브랜드 중에서 그 석세스풀 스토리를 만든 게 있고 다 시작을 처음부터 작게 시작했습니다. 티쿤도 직접 쇼피파이로 만들어서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종이컵 판매하는 회사도 쇼피파이로 만든 종이컵 판매하는 회사는 티쿤을 갖고 만들었어요. 티쿤 사이트. 티쿤을 갖고 만들었는데 티쿤이 2013년부터 이 서비스를 했을 때 티쿤이라는 샵빌더를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농기점도 티쿤으로 갖고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한계가 생겨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던 티쿤이 만든 샵빌더로 운영하던 요키점도 티쿤을 버리고 쇼피파이로 갈아탔어요. 근데 써보니까 쇼피파이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기 간판점 이것도 쇼피파이로 지금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티쿤이 직영하고 있는 일본 플라스틱 용기 판매점이에요. 이거는 쇼피파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이 굉장히 쉽고 분류가 쉽고 마케팅하기 좋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직접 써본 거죠.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 지금 이제 새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하는 회사들은 되게 쇼피파이를 씁니다. 근데 굳이 티쿤 걸 쓰겠다 그래도 티쿤은 제공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기능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걸 쓰면은 불편한 거죠. 한 분 여기 참여하신 분도 지금 티쿤 이용사에서 참여하셨는데 그분도 지금은 티쿤 빌더로 만든 사이트를 갖고 일본에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쇼피파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오늘 참석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옮기는 게 훨씬 유리하다. 티쿤이 자기 샵 빌더 있는데도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제 쇼핑몰로 만든 인터넷 쇼핑몰이요? 인터넷 쇼핑몰이 우리나라 쇼핑몰 같은 걸 보면 회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구글에 보면 비회원으로 이제 하는 소셜 로그인이요? 네. 그리고 또 회원 등록하는 것을 갖다 카카오로 한다 할지 네이버로 한다 할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다 됩니다. 다 됩니까? 훨씬 더 많이 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아까 그 자료가 있는데 그 단독으로도 네. 가입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라인, 네. 뭐 야후, 일본에도 구글이 75%를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구글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회원 등록할 때는 여러 가지 뭐 필수 항목 기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복잡하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안 교육. 그거는 이제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만들 때 세팅을 하는데 대개 UX 쪽에서는 처음에 가입할 때는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만 넣게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 자기가 주소를 넣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 앱을 사용하면 소셜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로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앱들이 이제 거의 소셜 로그인만 한 3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이 돼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 나이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불과 어느 정도 가입 통로? 아니 가입된 정보, 그 정보가 가입된 정보는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모을 거냐 그걸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주민번호 입력하고 등등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식별하기도 해요. 그런 건 이제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사 온라인몰을 운영하지 않는데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트래픽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뭐 유입량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쇼피파이로 만든 온라인몰에서도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네, 구글 애널리틱스랑 연결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쇼피파이 자체적으로 일단 좀 자세하게 통계를 내주고 있고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통계 자료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있어요. 그걸 활용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결 기능이
쇼피파이가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뜻이죠. 지금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사이트를 플러그인 결제 툴이 없는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쇼피파이로 따로 온라인몰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에서 하나로 쓰거나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생각보다 마이그레이션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상품의 개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 마이그레이션을 손으로 일일이 하기 좀 힘들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개발자한테 좀 맡겨서 대량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좀 성공이 돼요. 여기는 25. 그 현재 국내에서 쇼피파이 통해서 해외 직판 모를 개설하신 분들이 어떤 독점으로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고 그게 뭐 카테고리가 보통 카테고리 통계를 보면은 패션 쪽에 1등이에요. 패션 쪽이 가장 많고 스포츠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뷰티가 거의 되게 있다고 하죠. 지금 한국 얘기를 하시는 국내에서 해외로 파는 분들에서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타겟 국가는 어느 쪽이죠? 타겟 국가는 다양한 이제 보통 영미권 많이 모르시고 영미권으로 제일 많이 하죠. 일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남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좀 인프라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배송사나 이런 것도 다 돼야 되는 거니까 동남아나 이런 데는 아직 좀 개선이 더 필요하고 영미권이나 이런 데는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배송사 계약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 있습니다. 그 쇼피파이가 일본 법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어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과 그랬을 때 일본 쇼피파이 일본 법인과 어떤 업무상 상관관계나 뭐 접점 같은 게 생기나요? 아니면 전혀 그건 무관한가요? 일본의 법인을 내서 일본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 자동 번역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저도 뭐 일본어도 모르고 뭐 영어밖에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주로 어떤 경우로 이제 번역 대행 이제 하시는 분들을 찾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나요? 저희가 일본 같은 데 팔 경우는 이거 뭐 분야가 전혀 다른 영역인데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는 일본에 온라인점을 직접 만들어서도 팔았었고 많은 분들을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 원어민을 꼭 채용하라고 해요. 한국에서. 근데 일본 원어민을 채용한다는 게 가외의 인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 구멍가게처럼 할 수도 있어요. 뭐 혼자서 뭐 아침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할 건 아니라면 제가 지금 한 60개 회사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명은 기본 인원이에요. 꼭 포장도 해야죠, 마케팅 해야죠, 이메일도 보내야죠. 그런데 3명 중에 1명을 일본인을 채용하는 것 뿐이에요. 새로운 따로 인원을 더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응대를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고객 응대 요원을 한국에 사는 일본인을 채용하면은 그냥 마케팅이든 뭐든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은 이제 직원하고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단순하게 이제 뭐를 개설한 이후에 그 고객에 대한 뭐 CS 이런 것들이 그쪽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단순히 이제 뭐 구글 번역기 돌려서 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거는 구멍가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상거래점에 물건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아예 전화번호가 없다. 이거는 큰 회사가 하는 행동이에요. 어차피 거기 와서 사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회사잖아요. 전화번호 무조건 개설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말로 받는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전화 걸었는데 조선족 말이 흘러나온다. 이러는 것처럼 어색한 거고, 또한 한국 사람이 아무리 일본어를 잘해도 문장을 쓰면 이상하게 자기 나라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 흔적을 자꾸 남기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여기 뭔가 이상해. 이렇게 해서 될 장사는 진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현지화하는 게 맞는 거고, 현지화하는 데서 핵심 요원이 그 나라 원어민을 한국에서 채용해서 인터넷 본을 가져다가 여기서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티쿤에서는 어쨌든 이만큼 성과는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일본의 직판을 지원해서. 근데 철저히 강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 꼭 일본인이어야 되나요?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이면 안 되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일본인 채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흔적을 자꾸 남기면서 기반이 다 깨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할 거면 어떻게든 현지화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어떻게든 피해 가겠다. 이렇게 돼서는 장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티쿤이 지원하는 회사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글자가 틀려도 일본식으로 틀린단 말이에요. 그건 일본 사람도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몰아낸다는 게 구축이잖아요. 쌓는다는 게 구축이잖아요. 근데 몰아낸다는 것도 구축이거든요. 일본에서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습관 잘못 치면은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걸 하나하나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하는 실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일본에서 운영하는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차이를 못 느끼고 쉽게 믿고 거래를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티쿤이 또 만들어 놓은 방식이기도 하고. 그 특정 제품을 일본 시장 조사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조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좀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사몰 만들었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따져보면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80%가 검색어 광고로 들어와요. 초기에.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만 잘해도 기본 인원은 모아요.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지금은 무조건 해야 돼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누가 이제 일본 친구가, 미국 친구가 한국의 청바지 가격 얼마야 하면 동대문 가서 알아본다고 여러분이 알아볼 방법은 없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인터넷에서 찾는 거예요. 쿠팡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가격입니다. 혹은 그게 아니면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우리가 이 상품을 가지고 프랑스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완벽합니다. 코트라도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그래서 이 물건 수요가 많느냐 이런 거는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이 그 나라에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뭐 알겠어요. 대신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가격 검색은 다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CS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쇼피파이에서도 혹시 24시간 24/7 이렇게 CS를 지원해서 만약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지원은 24/7이긴 한데 이제 캐나다 회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언어는 당연히 네 그렇게만 하시면은 큰 문제 없어요.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접수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 형태가 되고 있나요? 헬프센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스토어 안에서 그 지원센터에 가서 문의를 이메일로 남기시는, 그러니까 이메일이 아니라 그 사이트 안에서 남기는 방법이 있고, 이제 스마트 센터라고 그 챗봇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넣으면은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거기에도 이제 문의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쓰다가 고객이 질문하면 답변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커진 회사들은 답변이 늦더라고 하여간. 또 상세하지도 않고 챗봇이 대답해 주니까 뭐 너무 답답하긴 한데 보기 근데 직접은 거의 안 해요. 이런 회사들은 이미. 그게 자기들한테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든지 찾아서 하는데 굳이 답변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작은 회사는 그렇게 하면 망하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고객이니까. 저 개념이나 용어상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는데 카페24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국어 쇼핑몰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뭐 일본어판이나 다른 외국어판으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 번역 기능과 그 카페24 말하는 자동 생성 기능이 거의 뭐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카페24랑 쇼피파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능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24나 쇼피파이의 기본 기능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더해지면은 이제 기능을 무한히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가 점유율이 1등이잖아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구글이 이제 다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보통 지메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케팅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네이버를 쓰기 때문에 그런 앱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24를 쓰게 되면은 해외 판매를 카페24로 한다는 거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동 번역기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뭐 유사한 개념이죠. 표현만으로 다르게 알고 있어요. 예, 그 쇼핑을 하면서 그 회원 가입할 때 이제 성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외국 보통 이 이름 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뭐 그 퍼블릭 앱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우리나라는 성 이름인데 외국은 다 이름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름성으로 뭐 오픈을 하면 외국인들은 다 이상하게 느낄 거니까.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어떤가요? 지금 그거는 이름성으로 돼 있나요? 네, 이름성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는 그 숏빌딩을 맡겼는데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프론트 기능을 받은 다음에 이제 디자인만 튜닝하는 걸 맡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에서 아직 해결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순서를 바꾼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로 원래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서버는 쇼피파이에 있는 걸 쓰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쇼피파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게 원활하게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도로명 주소를 많이 쓰는데 쇼피파이 결제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다 쪼개져가지고 뭐 우편번호 쓰고 뭐 동 쓰고 뭐 이렇게 막 엄청 분열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다가 쓰려고 하면은 국내 사용자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정하려고 하면은 개발로는 몇 개 뚝딱 하면 끝인데 사실 그 부분은 쇼피파이에서 지금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개발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키 사이트는 수정이 돼 있더라고요. 수정이 돼 있어요? 예. 저는 그냥 이름성 중에 그냥 이름으로 하나 통일을 하셔서. 네, 케이스가 있으면 아마 큰 문제 없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뭐가 있으면? 지금 요키처럼 그런 식으로 케이스가 있으면 네, 큰 문제 없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사람이 쇼피파이에 들어가서 결제하는 과정이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이해문을 좀 보여주세요. 결제 과정. 어떻게 결제하냐? 가입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게 이름 집어넣는 극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데 결제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가입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의 결제창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럼 쇼피파이 그럼 현재 지금 쇼피파이에 나가 있는 그 상품들이 일본의 고객들이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 결제창을 한번 보여달라. 네, 지금 상품 보는 거는 아까 PPT 보셨던 것처럼 제품 사진 저희가 보는 거랑 국내랑 동일하고 예. 그다음에 결제 페이지도 저희가 흔히 결제하는 그 페이지랑 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원래 한국에서 결제할 때처럼 거의 동일하게 결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운영하던 요기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직접 예, 운영하고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제하는지. 잠깐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 담당자를 부르고 있어요. 아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기 관리자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네. 한 분 좀 오라 그러네요. 네네. 이제 왜 이제 제가 이렇게 별로 이런 준비를 안 했냐면은 한국하고 너무 이제 똑같으니까 별로 이제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또 이제 뭐 막상 보고 싶어 하시니까 한번 열어보라 그럴게. 그래서 고객이 와서 결제할 때는 어떻게 결제하느냐 이걸 보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는 크롬을 이건 노트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괜찮아. 일단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혹시 저기 아까 저 비용 부분에서 설명했는데요. 그때 이제 베이식하고 뭐 소비타이하고 어드레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뭐 25달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200달러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루나요? 월 200달러. 네, 플랜은 지금 총 4가지가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하고 베이직, 쇼피파이, 어드밴스드 플러스 4가지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가지 앞에 플랜들은 이제 결제 수수료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석 데이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3가지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들려요? 그 방금 전 3가지하고 베이직하고 네. 별도의 아니면은 월 200달러. 스토어를 10개까지 열 수 있다는 거죠. 스토어를 10개까지 열어서 이 회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줬다는 뜻이에요. 별도 솔루션인가 이게? 그러면 별도의 플랜이라고 옵션이죠, 보시면 옵션. 이제 앞에 3개 플러스 그다음 플러스 플랜 이렇게 있고 플러스 플랜은 최소가 이제 200만 원이고 이제 기업 규모나 이런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이제 쇼피파이랑 협의하고 월 금액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파이를 만약에 저희 A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자사모를 만들었을 때 베이스로 오면 아까 월 25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뭐 이것만 가지고 혹시 구축할 수 있나요? 아니면 200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 되나요? 페이지 플랜만 사용하셔도 이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운영하는 없습니다. 데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운영하시면서 사업체가 저런 플러스 기능까지 쓸 만큼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플러스 플랜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옵션이네요. 그건 200달러.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리자 페이지로 직접 쳐야 되잖아. 여기에 로그인을 뱅크회원 등록이 아니고 로그인 창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나가야지. 백업. 아니 일단 회원으로 들어가세요. 개인으로 들어가세요. 요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로그인하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비밀번호 잊어먹게 해요. 그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저번에 휴대폰이 없어. 큰일 났어. 나 휴대폰 사고 조심해야 돼. 볼 때마다 이거 휴대폰 사고 그렇지. 원신. 그러니까 이제 티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 운영하는데 기본 요원만 8명이 있어요. 8명 있는데 대부분 일본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일본인을 구하는 게 일본인 구하는 게 어려워서 일을 못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안 해서 그렇지 프랑스 사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막걸리로 사람이 이쪽으로 로그인이 안 돼. 아까 뭐 막간을 이용해서 지는데 저 하나 여쭤보는데요. 그 PG 연동하는데 뭐 국내 이제 그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니시스나 이런 거 연동할 때 보통 적으면 3주 내지는 한 개인의 6주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이제 카드사에서 직접 홈페이지로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두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쇼피파이를 오픈한다고 그러면 그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외국 즉 일본에 피지를 붙이는 경우에 그 시간이 어떻게 걸려요? 그 PG 외부 생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디시스처럼 그 PG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페이먼트는 이제 등록하고 가입하면 바로 그냥 연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심사하는 한 3주 걸려요. 3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나 다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도 결제를 붙이는데 3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거의 허공중에 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미리 좀 이렇게 신청을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결제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 쇼핑몰이 정상 운영되는 쇼핑몰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 조건이 되지 않아서 심사 거부. 그런 게 신청하는 즉 그 시점에 이미 완성돼 있어야 된다는 그래 거의 완성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사업할 때도 그렇고
해외로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일단 결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도 시간 무지 많이 걸립니다. 막상 해보면 뚝딱뚝딱 되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티쿤도 최근 들어와서 거의 10개 이상 회사가 해외 출판하겠다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완성된 건 하나도 없어요. 2달 동안.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할 때 시간이 걸리고 홈페이지 기획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혹시 하니까 뚝딱뚝딱은 절대 안 됩니다. 똑같아요. 주문하는 과정만 필요하니까. 다 봤어요. 미국 국내에서 사인식을 퍼센테이지 수정 플러스. 저장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이제 결제창이잖아요. 어디까지? 여기 옆에 선생님 이게 결제창이에요.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퀴즈에 하나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이제 한국어 그 지원 기능이 번역에 그러니까 한국어로 올 수가 있는 이것도 볼 수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자동 번역기 볼 때. 어디 있어요? 오른쪽 버튼이 전부 다 이런 거는 전부 오른쪽 버튼이. 아, 어디 있어요? 이게 무기 사이트에는 아, 예. 안 보이는데 네, 요거는 아, 구글 크롬에서 번역을 한 거고 사이트 내에도 언어 선택기라고 해서 모를 수 있는 option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 설명이 됐습니다. 저게 관리자 페이지는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자동 번역기 돌리면 기본적으로 관리자 페이지는 그 구매자가 번역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 페이지 기본이 영어예요. 네, 기본 영어 지금 저는 이거부터 했어요.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제가 쇼핑몰 쇼피파이에서 만들려고 할 때 이 안에서 검색을 해서 이미 유사 업종, 유사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참고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 데이터라기보다도 쇼핑몰을 만들어 놓은 걸. 네, 그게 이제 그런 쇼핑몰 데이터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이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링에서 보셔도 괜찮고. 근데 굳이 그거는 이 외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이나 어떻게 진열했느냐를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특정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유니폼 같은 거 사이즈 주문이 뭐 이렇게 그거는 쇼피파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그 기능은 쇼피파이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쇼피파이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그거를 만들어서 어딘가 개발을 거쳐서 서비스하고 있는 쇼핑몰이 쇼피파이를 통해서 만든 게 있으면 제가 다가가고 참고하기가 되면 좋잖아요. 쉽게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어디 가서 볼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 제공회사 치면은 나오는데 쇼피파이 쇼핑몰 데이터 제공 회사 이렇게 치면 나왔다고 알겠어서 보시면 괜찮아요. 네. 만약에 일단 하게 된다고 하면 구축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홈페이지 기획하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노래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 어떤 형식으로 요청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기획이 먼저 준비가 돼 있으시면은 기획을 맡겨주시면 개발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기획부터 안 돼 있다면 같이 기획부터 들어가서 화면 설명하고 디자인하고 개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기획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저희 업체. 네. 저희는 상세 페이지가 개발만 하고 있어요. 쇼핑몰 기본 구축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 사업하시는 분이 콘텐츠 구성은 직접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아이템이세요? 생각하시는 게?
저는 지금 이제 그게 뭐 법적인 걸 좀 해야 되는데 농산물 쪽을 생물은 그 하기 어렵잖아요. 가공식품은 기본 기능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뭐 개발 의뢰할 게 별로 없잖아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굳이 뭐 개발 의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 의뢰 한다고 해서 여기서 더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소비파이는 툴은 구축해주고 저희가 기획서는 그러니까 뭐 화면 구성부터 해가지고 상품 대여를 카테고리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웹을 구축할 때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일단은 200개씩 조개랑 퍼블리셔는 어떤 역할을 하고 기획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들으셔요. 지금 예를 들어 이 정도 상태면은 굳이 의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뢰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게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 외에 특별한 거를 부탁할 때 도움을 주는 거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거를 회사 내부에서 하지 못하면 인터넷 쇼핑을 운영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막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교육 과정 한번 열어볼래요. 그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꼭 들으셔요. 기획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웹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퍼블리셔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마케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이걸 이해하면은 지금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다는 개념은 사실 여기서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하면 안 돼요.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나 와이셔츠를 팔려고 그래. 근데 와이셔츠를 파는데 나만의 와이셔츠를 팔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의뢰하는 거지 기성품을 파는 데는 그냥 이미 다 돼 있어요. 이미 그 요기에 쇼피파이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얻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부탁할 필요 없고 부탁하면은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형태 구조라고 하죠. 아키텍처 구조는 다 설계가 돼 있는. 다 돼 있어요. 카페이스타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런 거는. 거기다 해당되는 상품만 등록하면 돼요. 네, 등록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이 회사에 없으면은 운영은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웹 운영자 그다음에 앱 운영자를 엔지니어를 하나 이제 그 앱 운영자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들으셔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드린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운영할 때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요 사이트 들어가야 여기는 그냥 티쿤이라고 네이버에서 티쿤 혹은 해외 직판이라고 치면 이 사이트 이 카페 보일 거예요. 카페 가입해야 되는데. 예. 오늘 공식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필요한 분 있으면 더 남아서 말씀 나누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카페 들어가서. 카페에 모든 정보가 실려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들으셔요. 그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이 강좌를 만든 거예요. 11월 2일이네. 다음 주 목요일. 네, 들어가셔요. 이거는 행사가 있으니까 파트너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아무나 파트너해도 돼요. 극단적으로. 파트너 한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개발해 준다는 게임을 개발해 게임을 개발해 주는 건데 쇼핑몰 구축은 부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쇼핑몰 구축을 부탁할 필요가 되면 저한테 특화된 그 안에 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만 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파는데 모자를 누르면 바지까지 여러 가지를 나열해줘.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쪽에 붙여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대표님 문자 보냈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요.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청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 만들고 있어요? 예. 거의 다 됐어요? 그 엘카님 돈 주셔가지고. 수고하세요. 네, 에리카님이 만들고 있어요? 에리카 얘기도 안 하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저 설명이 몰랐어요. 아, 그래요? 하루에 샀어. 아유. 하나씩 먹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이 왔고. 이제 지금 친구는 계속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해. 네, 좀 천천히. 그러니까 뭐 두 분, 세 분 얘기할 때 좀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게 그분이 만드는 거 아니고 제가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튜닝을 하고 하기로 이제 뭐 진행을 그냥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저하고 얘기할 거 없으면 가시죠. 가셔도 되지 않아요? 네, 카드 대고 알아서 하겠죠. 어? 이거 먹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있었어. 잘했어. 노련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앞서 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저거 못 봤는데 아니지. 오늘 설명회를 말을 잘못했네. 둘다 안 먹어가지고.